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거나 재수생들 올해 수능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 또 9월에 수시를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수능이 한 10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고,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이제 지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대학 학과 결정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제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9월 원서 접수 전까지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치대나 약대, 수의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쭉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바쁘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인제대학교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원서 접수를 하려고 딱 생각하면, 또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등급을 보면 감이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년도 2023학년도의 학생부 등급을 보면 50%의 성적이 뭐 1.02, 그 다음에 뭐 70%가 1.06, 사실 1.1도 상향하는, 1.1보다도 더 높은 정도의 내신 성적을 맞아야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1.0이나 1.06 정도의 내신을 맞은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또 그 학생들이 인제대학교에 원서를 써서 붙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내 내신 성적으로 이게 가능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제대학교에 관심을 갖다가도 인제대학교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을 보면 겁을 많이 먹으실 것 같아요. 자, 인제대학교는 전체 선발 인원은 97명 정도 되어집니다. 정원의 선발 4명까지 포함해서 97명인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방향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8명,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의예 약학 간호 전형에서 28명을 선발해요. 그래서 두 개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의예 약학 전형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수능에서 22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15명이고,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가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 신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인제대학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제대학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제대학교 학생부 교과 의예 약학 전형이 28명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학생들, 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출신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인제대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제대학교의 2022년도, 2023학년도의 학생부 등급을 보면 2023년도는 평균 성적이 1.02, 그 다음에 70%가 성적이 1.06이에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 1.06, 그 다음에 70%가 1.08이니까 1.1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을 요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야, 난 내신 성적이 1.17이야. 그럼 벌써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대학교에 원서를 쓸 거를 감히 엄두를 못 내겠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제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원서 지원에 정말 좋은 지점이다. 다시 말하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합격을 노리는 기회 구간을 찾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제대학교에 꼭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는 인제대학교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 때문에 그래요. 인제대학교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이 1.02 또는 1.06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높은 내신 성적을 보시면서 원서를 쓸 학생들이 많지 않죠.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이 너무 높으면 학생들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신이 낮으면 학생들이 몰리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제대학교는 2023학년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2022학년도, 2021학년도에도 꾸준하게 이런 내신 성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경쟁률이 높지 않다. 다시 말해서 경쟁률이 낮아져 있는 상태죠.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의 경쟁률이 9.37, 그 다음에 2023년도의 경쟁률이 7.8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10대 1이 안 되는 경쟁률이고 2024학년도에도 경쟁률이 낮을 거는 분명해요. 그렇죠? 왜? 보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점은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1단계 배수의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예요. 결국은 뭐냐면 1단계 배수 5배수, 경쟁률이 7.82 정도 되면 1단계의 경쟁률이 약 1.5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 20%를 반영하고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1월 8일이에요. 11월 8일은 수능 성적 공지일이 12월 8일이니까 수능 성적 발표 이전에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되는 거고, 그럼 1단계를 통과한 5배수 학생 안에는 수능 최저 미충족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질 거예요. 그럼 과연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몇 % 정도 되어질까? 5배수 안에서. 이 부분인데, 인제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과탐은 한 과목을 반영하고 4개의 영역 각 등급이 2등급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인제대학교가 4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점이죠. 아시는 것처럼 의과대학 중에서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대부분의 대학이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제대학교처럼 의과대학에서 약 중하위권의 대학들은 대부분 3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점이죠. 더군다나 인제대학교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1.0이나 1.0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내신에 지금까지 집중하면서 공부한 학생들이 갖는 최대의 약점은 수능이에요. 수능.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인제대학교 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6개를 의대를 원서를 쓴다. 그럼 수능 최저에서 4개 영역을 요구하는 대학이 인제대를 포함해요. 많아봤자 하나 정도. 결국은 6개 중에서 4개나 5개는 3개 영역만을 반영하는 대학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경쟁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를 4개 영역을 반영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류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 4개 영역이 아니라 3개 영역만으로도 지원할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에서 대학교 발표한 내신 등급도 높아,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4개 영역을 반영해 하니까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수능 최저를 4개 영역을 반영하는데 이 4개의 영역이 합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수능 최저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2개씩 하니까 2, 4, 8. 4개 영역 등급 합이 8이다. 그럼 수능 최저가 매우 낮은 수능 최저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합이 8이 아니라 4개 영역 각 2등급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국어를 잘하니까 국어를 1등급을 맞았어. 하지만 수학은 난 3등급을 맞았어. 영어 1등급 맞았고 과탐을 1등급 맞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1등급을 맞았다 하더라도 수학이 3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거죠. 결국은 4개 영역이라는 수능 최저도 어려운 수능 최저고, 두 번째는 각 2등급이라는 등급이 상당히 어려운 등급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CC 1단계를 통과한 5배수 학생 내에서도 수능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단계를 통과만 하게 되어진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충원율은 보시는 것처럼 28명 모집 인원의 지원 인원이 219명이 지원했고 전년도에 7.82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충원 합격자는 28명 중에서 충원 합격자가 15명, 53.5%니까 사실 충원율이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 거죠. 대부분 내신 성적이 1.0이거나 1.1의 내신 성적에 이 정도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100%가 넘어갈 거예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100%가 넘어갈 텐데,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아니라 충원율이 100%가 넘어가야 되는데 충원율이 53.5%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이 어떻게 하다?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학생부의 반영 방법도 우리가 주목할 점이에요. 결국 인제대학교의 경쟁률이 높지 않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등급, 두 번째는 수능 최저 영역 중에서 4개 영역을 반영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각 2등급이라는 점,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이렇게 내신 성적이 1.0이나 1.0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보시는 것처럼 다른 대학들은 보통 보면은 교과 영역 중에서 4개나 6개 정도를 반영하죠.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과탐, 그 다음에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5개나 6개 정도까지도 반영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는 3개 영역만을 반영해요. 국어와 수학은 모든 과목을 반영하고 과탐은 2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 졸업생들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만을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 단위를 고려하며 석차 등급이 없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과학교과의 동일 등급일 경우에는 이수 단위가 높은 과목 성적을 반영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이나 1.06 정도의 높은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국어, 수학, 과학교과 2과목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내신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인제대학교 원서를 쓸 때 걱정이 많아요. 어떤 걱정이 많냐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너무 높아. 두 번째는 인제대학교는 국어, 수학, 과탐 시험을 거의 퍼펙트하게 봐야 돼. 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수능 체제는 사실 별로 걱정이 없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기 때문에 불합격하지만 9월에 원서를 쓸 때 수능 체제가 높든 낮든 관계가 없어요. 원서 쓰는 데는 수능 체제가 큰 장애가 안 돼요. 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의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안 되면 내년에 재수를 해서 의대를 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향 지원을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서 지원에서 가장 큰 장애는 교과 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인제대학교에 관심을 가져요. 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원서 지원을 기피해서 경쟁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어나 수학, 과탐 시험을 거의 퍼펙트하게 봐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런 고정적 생각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경쟁률이 낮고 이 경쟁률이 1단계 5배수를 생각하게 되면 실질 경쟁률이 1단계가 1.5배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1단계를 통과한 5배수의 학생들 중에서 실제 수능 최저 4개의 영역 각 2등급의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충원율이 53% 정도의 충원율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적정 지점이다, 합격 가능성이 높다, 원서 지원의 적정한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오히려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기가 어려운 지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점이 되겠죠.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매우 크게 향상이 했다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더 높아졌다든가, 또는 신설 전형이긴 한데 모집 인원이 팍 줄었다든가, 뭐 이런 거.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결국은 입시의 결과를 끌어내리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인제대학교가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높은 내신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2024학년도에도 경쟁률은 10대 1이 넘지 않은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인제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1.3이나 1.4의 내신 성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1단계 배수가 5배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적으로 지원해서 합격을 노릴 수 있는 정도는 1.1 구간 정도, 예를 들어서 1.14, 1.15, 1.16, 1.17 정도의 구간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합격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2025학년도로 가면서 인제대학교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변경되는 사항이 바로 2025학년도의 변경 사항이 종전에는 국어, 수학, 전과목 반영하고 과학 탐구는 2개 과목만 반영했는데 2025학년도부터 영어 과목이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는 전 과목 반영되고 과학은 2개 과목이 반영이 되죠. 영어 교과가 반영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는 의학 계열 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영어니까,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 교과를 포함을 시키고 있구나 하나도 있고, 두 번째는 영어 교과가 포함이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하락할 방법이 있어요. 인제대학교 입장에서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부분은 되게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민거리가 많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대학들이 많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누구나 원서 지원해라. 누구나 원서 지원해라. 너도 붙을 수 있다. 이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경쟁률을. 그래야만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그 안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하며 학교 생활을 올바르게 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10대 1이 안 넘는 경쟁률이 되면 사실 이 학생들 중에서 5배수를 뽑아도 5배수 학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어쩔 수 없이 뽑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어지는 비율이나 숫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정책적으로 수시의 선발 인원은 수시에 대부분 더 뽑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제대학교 입장에서 볼 때 제 생각이지만 경쟁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영어 교과를 포함시키고 영어 교과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내신 성적이 좀 낮아질 거고 내신 성적이 좀 낮아지게 되어지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조금 전에 봤었던 학생부 교과 의예 약학 전형과 동일하죠.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 5배수, 그 다음에 면접을 진행하는 방법은 면접이 MMI 형식의 면접 6개 방에서 60분 정도 면접을 보는데 인제대학교는 면접 비중이 매우 큰 거예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 면접. 두 번째는 수능 체조.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모집 인원이 28명인데 경쟁률이 8.14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내신 성적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내신 성적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다. 그 다음에 내신은 여기서는 1.07이나 1.09 정도 되어지지만 1.1, 1.2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원서 지원을 통해서 노려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의학 약학 전형하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은 경쟁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의학 약학 전형이고 여기가 지역인재 전형인데 공통된 특징은 2020년, 21년, 22년 가면서 경쟁률이 계속 하락. 경쟁률이 계속 하락. 이거 문제가 좀 있죠. 경쟁률이 계속 하락하면 결국 대학에서 학생을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꾸준하게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 대학에서 발표한 내신 성적 자체가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보시는 것처럼 1.10, 1.06, 1.02 정도 내신 성적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내신 성적이 결국은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어떤 장애적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올해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자꾸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내신 성적에 집착하지 마라. 이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많은 학생들이 내신 성적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그 경쟁률이 10대 1 이하의 경쟁률이 되면 결국은 5배수를 통과만 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된다면 그런 점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계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 입시 결과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입니다. 인제대학교가 당연히 내신 성적이 높아요.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쓰게 되어질 때 보시면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은 내신 성적이 2023년도에 1.16, 경상대학교 종합은 1.42, 고신대학교가 1.33, 동아대학교가 1.23.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내신 성적이라는 것은 그냥 내신 성적으로만 보면 안 되죠. 내신 성적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는 대학에서 학생부 어떻게 반영하느냐.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결국은 내신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분들은 볼 때 그냥 내신 성적만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낮은 부산대, 경상대, 고신대, 동아대 쪽으로 내신 성적이 조금 불리하신 분들은 모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히 인제대학교에 원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인제대학교의 경쟁률, 인제대학교의 입시 결과, 인제대학교 1단계 배수, 인제대에 대한 면접에 대한 비중,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등을 고려하시면 내신 성적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역인재 전형의 대학들의 교과 반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제대학교부터 부산대학교까지
자, 교과 성적의 반영 범위를 보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졸업생, 졸업 예정자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는데 부산대학교만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을 하게 돼요. 모든 대학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럼 교과 반영 범위를 보면 인제대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수학은 모든 과목을, 그리고 과학은 2과목까지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고신대학교를 보면 고신대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의 영역을 다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하나를 반영해요. 동아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게 되고 교과별 최대 2개 과목을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반영하고 거기에 진로 선택 과목은 3개 과목을 반영하고 부산대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반영을 하죠. 한국사까지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대학들마다 반영의 방법들이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결국은 인제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반영 교과 범위가 좁죠. 국어, 수학, 전 과목 반영하고 과학은 2개 과목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고 원서를 쓰다 보니까 입결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인제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